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장연구소 코너죠. 뉴욕 증시의 흐름을 통해서 또 국내 증시의 향방을 점쳐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또 뉴욕 증시 시황을 짚어준 장유진 캐스터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또 장연구소 코너를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이렇게 응원에 힘입어서 또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일 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좀 살펴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지표 살펴보시면 지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 초반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감 전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초록불을 켜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면적으로 보면은 초록불이 아주 지배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파란불을 켰다 그래서 굉장히 또 당황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녹색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에 힘입어서 또 국내 증시도 빨간색 불을 힘차게 좀 켰으면 좋겠는데 어제 후반에 코스피가 좀 하락을 하면서 굉장히 또 실망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만큼 좀 힘있게 탄력 있게 좀 쫙 올라가셨으면 좋겠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 섹터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지금까지의 꼴등이 반란에 나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섹터가 어제는 가장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대의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기초 소재도 어제 1%대, 2% 거의 가까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여주다가 어제는 사실은 국제유가가 살짝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어떤 섹터별로 조금 흐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반면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인 게 바로 헬스케어주죠. 맞습니다. 헬스케어는 어제 조금 1%대로 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부동산 섹터도 어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부동산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규 주택 판매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종목별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흐름도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우리 종목별로 또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지금 제 곁에 있는 부동산 섹터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소비 순환제의 주택 건설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급감했다라는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주택 건설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레나코퍼레이션은 정규장에서 1%대 약세 보이며 10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DR 호튼도 살펴보시면요. 역시 1%대 약세를 기록하면서 9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쪽이 굉장히 좀 또 붉은색으로 이제 자줏빛의 와인색이라고 할까요? 네, 붉은빛을 좀 이제 켜고 있는데 그 밖에 오늘 또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있죠. 우리 또 여러분들 한동안 서학개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던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규장에서도 그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반영되면서 강세를 계속해서 가져갔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정규장에서는 2%대 강세를 기록하면서 657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요. 장 마감 후에도 1%대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어제 발표한 실적을 보면은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웃돈 1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테슬라 굉장히 좋은 흐름 오랜만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녹색 불을 켜고 있는 게 딱 눈에 띄는데요. 그 밖에 또 우리 짚어볼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장의 흐름까지 계속해서 예상을 해볼 때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또 앞서 국제문 전문가님께서도 2차 전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서도 좀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전해보고요. 이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크에서 반도체 섹터를 살펴보시면 종목별로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지금 약간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인텔입니다. 네. 인텔은
사실은 지금 주말에 이어서 계속해서 CEO의 발언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인텔의 CEO 팻 겔싱어는 2025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을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2나노미터 양산이라는 게 TSMC나 삼성전자를 통틀어도 2나노미터까지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반도체 쪽에서 리더십을 갖겠다라는 이런 포부를 밝힌 발언이라서 어제는 지난 장에 낙폭을 조금 회복하려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전일장에서 5%대나 약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간밤에는 2%대 강세 속에 5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 인텔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간밤에 또 엔비디아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다는 흐름까지 좀 함께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던 에너지주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에너지주는 어떤 주들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정유주가 지금 지난주를 살펴봐도 유가하고 항상 나란히 가지는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밤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9월물 선물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히려 정유주는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이에 대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매수 권고를 좀 내놨는데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는 주식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제 엑슨모빌 살펴보시면 정규장에서 2%대 오름세 속에 5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쉐브론도 살펴볼 텐데요. 쉐브론은 또 역시 2%대 오름세 속에서 1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주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또 종목별 흐름 또 그리고 섹터별 흐름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유진 캐스터,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우리 또 시황센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저희 장연구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